오늘은 한 남자의 조용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정길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나이 74. 은퇴 후 대구 서문시장 옆 기사식당 정간의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남자였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36, 구청에서 근무 중인 지방 공무원으로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정길은 한때 큰 사업을 하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전 재산을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게 되었지요. 그런 그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라는 말은 반가움보다는 먼저 의심과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지, 곧 인사드릴게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정길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엔 복잡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어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 정길은 오랜 단골 기사 한 분에게서 말을 들었습니다. 형님, 아드님이 사귀는 그 아가씨, 혹시 서문시장 안쪽 진성분식에서 일하는 친구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정길은 멈칫했습니다. 진성분식은 그가 가끔 지나치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음 날 그는 조용히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하얀 셔츠 위에 남색 앞치마를 두르고 단정한 머리를 묶은 젊은 여자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서연, 29.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밑에서 자라 지금은 혼자 살아가는 여자였습니다. 정길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된장국이 짜지 않느냐며 투덜거렸고 다음 날은 반찬이 적다며 인상을 썼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 띈 얼굴로 죄송합니다, 어르신.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서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셋째 날, 한 손님이 물컵을 엎지르자 서연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치워드릴게요. 괜찮으세요? 그 모습을 본 정길은 속으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투나 행동, 손길 하나에도 위선이나 꾸밈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겉으론 다 착하게 굴지.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법이지. 며칠 뒤 그는 일부러 지갑을 두고 와 밥값을 안 냈고 무심한 듯 요즘 젊은 사람들 괜히 잘해주는 거 다 이유 있어서 그런 거지. 라고 말하며 그녀의 반응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돼요. 늘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도 감사했거든요. 그 순간 정길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은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정길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손님으로 관찰할 게 아니라 직접 그녀에게 다가가 보자고요. 그날 오후 그는 오래된 셔츠를 다림질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은 뒤 진성분식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하지만 정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두 사람은 식당 옆 벤치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박준호 아버지입니다. 서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정말 아버님이세요? 그동안 식당에 온 것도 일부러였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보고 싶었소. 서연은 잠시 얼어붙은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진짜 가족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길과 서연은 시장 통로 한켠 벤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 시장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듯 손끝을 모으고 있었고 정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좀 쉽게 믿지 않소. 특히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에 정길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은 얼굴을 하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다 겉모습이더군. 나도 한때 사람 믿었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서연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마저 병으로 떠나시고 나서야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누구는 손 내밀어주고 누구는 모른 척 하더라고요. 정길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간 당신을 보며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 웃는 얼굴, 반찬 챙겨주는 손길, 무릎 꿇고 바닥 닦던 그 모습, 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더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연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손님이니까요. 누구든 식당에 오시면 편히 식사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정길은 허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며칠 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경계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내가 괜히 미안하더이다. 지갑 두고 왔다고 말한 날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는데 그날 밤 참 잠이 안 오더군.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를 믿고 싶어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정길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당신 이야기할 때 참 따뜻한 눈으로 말하더이다.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면 나도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소. 서연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잠시 후 정길은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밥은 내가 사겠소. 오늘은 손님 말고 가족으로 대접하고 싶소. 서연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두 사람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정길은 진성분식에 더는 눈살을 찌푸리며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 띤 얼굴로 문을 열고 서연을 향해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평소 자주 들르던 시장 안 슈퍼에 들렀습니다. 음료수를 계산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래 장사하셨지요? 예, 뭐 한 15년 넘었죠. 왜 그러세요? 진성분식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 혹시 이 동네 분인가요? 슈퍼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서연이 말씀이시구나. 착하지요. 원래 그 집이 이 근처 살았어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참 고운 모녀였지. 정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음료수를 집어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벤치에서, 슈퍼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길의 마음속에 새로운 무언가를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서연이라는 한 사람을 아들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길은 매주 나가던 조기반 기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문시장 뒤편 작은 기사식당 안. 아침 일찍부터 모여든 기사들은 따뜻한 국밥을 앞에 두고 삼삼오오 안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길도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국을 뜨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듯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동료 김봉식이 다가와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정길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결혼할 여자 있다고 하더군. 그 아가씨를 내가 좀 지켜봤지. 그러자 옆자리에서 국밥을 먹던 후배 박성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진성분식에서 일하는 서연 씨 말씀이세요? 정길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자네도 아는가? 그럼요. 저희 노선이 그 시장 골목이라 가끔 들르거든요. 진짜 친절하고 인사도 꼬박꼬박 잘해요. 항상 미소 짓고 있고요. 그 말을 들은 다른 기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내가 저녁 늦게 들어갔는데 밥값도 안 받고 국이랑 반찬 내주더라고. 내가 지갑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그냥 다음에 주면 된다고 하더라니까. 맞아요. 혼자 일하면서도 손님 하나하나 다 챙기고 진짜 쉽지 않은 성격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참 고마운 분이죠. 정길은 국밥을 떠올리다 말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름 없이 돌아다니던 소문들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봉식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 나도 좀 알았어요. 동네 봉사도 많이 하고 남 돕는데 늘 앞장서던 분이었죠. 병환으로 힘들게 돌아가셨다던데 그 딸이 그 마음을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그 말에 정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기사 모임을 마치고 돌아서던 길. 정길은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오래된 지인 떡집 사장 최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들었어요. 준호 씨 결혼한다면서요? 그래, 이제 곧 인사도 오겠지. 최 여사는 잠시 주춤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 참 착한 애예요.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학업 포기 안 하고 알바 뛰면서도 지각 한 번 안 했거든요. 내가 증인이에요. 그 애 우는 거 나도 몇 번 봤어요. 그래도 언제나 손님 앞에선 밝았어요. 정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말 하나하나가 서연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조각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서연이 직접 빨아서 건넸던 그것. 작은 수건 한 장이 이제 그에게는 마음의 무게를 씻어준 징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서연이 정길의 집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대구는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웠고 봄바람은 부드럽게 창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데리러 갔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작은 과일 바구니와 직접 구운 카스테라, 상자를 안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정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바구니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거실엔 미리 준비한 국화차와 간단한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레 앉았고 준호는 부엌에서 물을 꺼내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정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좀 실례가 많았지요. 식당에서 괜한 말도 하고 괜한 눈으로 봤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알고 싶으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정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 아들 곁에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이다. 서연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지만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준호 오빠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단출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서연이 정성껏 만든 간장 불고기와 나물 몇 가지, 정길이 직접 끓인 된장국, 준호가 부엌에서 무쳐낸 오이 무침까지 식탁 위엔 정성과 어색함이 함께 놓여 있었지만 대화가 오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서연은 조심스럽게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고 정길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서연 양, 네 아버님? 처음엔 당신을 며느리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경계하는 눈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르게 느껴지요. 내가 참 미안하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긴장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어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 옆에서 그릇을 하나 받아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물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그 순간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길은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사진들, 어린 시절 준호의 모습, 그리고 아직 비어있는 한 장의 페이지. 그는 그 빈 공간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그 아이가 들어와도 괜찮겠지. 정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가족을 향한 온기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정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준호와 함께 조심스럽게 자리를 마련한 날이었습니다. 정길은 이미 거실을 말끔히 정리해두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대추차와 찐 고구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첩을 꺼내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저희가 조금씩 준비해 보려고요. 부모님께 너무 큰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정길은 말없이 수첩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양, 네 아버님. 그런 이야기 우리끼리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울 생각이요.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끼리 해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죄송해서. 정길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하지 마오. 난 말이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딸이라고 생각했소.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깜빡이며 정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믿음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 말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뚝뚝한 사람이라 표현이 서툴지만 앞으로는 그 마음을 자주 보여주려고 하오. 당신이 이 집에 웃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정길은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그러냐?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엄마 생신날에 맞추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날을 가장 기뻐하셨을 테니까요. 정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게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진 거실에서 봤어요. 참 따뜻한 눈을 가진 분이셨더라고요. 저도 그분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정길은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오. 그 사람도 당신을 참 좋아했을 거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소박한 떡국 한 그릇으로 식사를 마쳤고 정길은 부엌에 남아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의심이나 거리낌 대신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빛이 되어주겠구나 하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차려입은 뒤 작은 액자 하나를 들고 방 한켠에 놓인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엔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결혼해요. 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엄마 없이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준호 오빠가 늘 곁에 있어줘서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그녀는 수건으로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엄마 마음 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랑받는 것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그날 오후 정길의 집엔 서연과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차를 정리하러 나갔고 서연은 먼저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정길은 이미 마루에 따뜻한 유자차와 담백한 호박죽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여전히 살짝 붉은 것을 본 정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제는 잘 잤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래도 좀 긴장되네요. 잠시 머뭇거리던 정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 양,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돼.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그 말 정말 듣고 싶었어요. 나도 꼭 말해주고 싶었소. 오늘은 우리 딸의 결혼식 전날이니까. 그 말에 서연은 더는 참지 못하고 정길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아버지, 저 잘할게요. 진짜 잘할게요. 정길은 그런 서연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길은 거실 장롱에서 오래된 양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미리 정리해 두었던 혼수 물품과 함께 정갈하게 보관해 둔 양복 한 벌.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그날이 오네. 당신이 좋아하던 봄비가 오는 날, 우리 아이가 결혼하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짧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 찻잔 부딪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숨결 속에서 진짜 가족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봄비는 그쳤고 맑은 햇살이 창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길은 새벽부터 일어나 양복에 주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구두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서연과 준호는 함께 도착했고 예식장 안은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로 장식된 복도, 은은한 음악,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는 하객들의 목소리가 웅성이는 가운데 신부 대기실 안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였고 얇은 베일이 어깨를 덮고 있었으며 손엔 작지만 정갈한 부케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나 진짜 결혼하는 거 맞지?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응, 진짜야. 그리고 넌 지금 누구보다 아름다워.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정길이 정장을 갖춰 입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서연을 바라보다가 묵묵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함께 걸어가자.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길은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고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 팔짱을 껴안았습니다. 신부 입장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은 천천히 예식장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고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랑 딸 같네. 참 보기 좋다. 천천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따스함이 흘렀습니다. 단상 위에 도착한 서연은 정길의 손을 놓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제 내 딸은 진짜 어엿한 신부가 됐구나. 예식은 간결하고 따뜻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례는 짧은 인사만 건넸고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서약을 했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을 당신을 존중하고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서연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늘 곁에 있을게요. 어떤 날에도. 하객들 사이에서는 눈물을 닦는 모습도 미소를 짓는 얼굴도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부 아버지로서 정길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부족한 저희 아이를 따뜻하게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났고 저는 좋은 딸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에 식장은 조용히 숙연해졌고 곧이어 따뜻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2달. 봄이 지나고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온 새벽 장바구니엔 무, 배추, 도라지, 밤이 한가득 담겨 있었고 찹쌀은 이미 물에 불려둔 지 오래였습니다. 정갈하게 앞치마를 두른 서연은 도마 앞에 서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다 말고 슬쩍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나무를 묻히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가 아닌
그 집의 진짜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내가 도울까?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제 야근했잖아. 이럴 때 며느리가 있는 거지. 조금만 쉬어. 그 말에 정길은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점심 무렵 차례상이 하나 둘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각종 나물들, 송편까지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이거 다 혼자 한 거야? 정길이 놀란 듯 묻자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반집에서 일할 때 많이 배워뒀거든요. 아버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맞고 말고. 우리 조상님들도 감탄하시겠어. 차례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히 앉아 오랜만에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던 서연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식기를 닦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정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예전에 서연이 너를 처음 의심했던 거 기억나지? 서연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시잖아요. 정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참 고맙고 또 미안해.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서연은 수건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웃음과 정이 가득한 한가위. 서연이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 맞이하는 진짜 가족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시간 속에서 정길은 오래전 떠난 아내와 함께하던 명절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있었고 준호가 있었고 그들의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찬바람이 슬쩍 불어오기 시작한 초가을 어느 날,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고등어 조림, 도토리묵 무침, 묵은지 된장국이 차려졌고 세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 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빠,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병원에서요. 아기 있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식탁 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입을 틀어막았고 정길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아기? 네. 아직 초기지만 조심만 잘하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한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아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준호는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정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에서 서서히 두 사람에게 옮겨졌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 우리 집에 진짜 새 식구가 오는구나. 그의 눈가에도 희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정길은 조용히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 안에는 아내가 생전에 손수 짜놓은 작은 아기 모자 하나가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자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네.
당신이 못 본 손주. 내가 잘 지켜볼게. 다음 날부터 정길은 매일 아침 시장에 들러 제철 과일이며 몸에 좋은 식재료를 손수 챙겨오곤 했습니다. 준호는 더 자주 집에 일찍 들어왔고 서연의 손을 잡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작은 생명을 위한 하루하루를 함께 쌓아갔습니다. 집안엔 조용한 웃음과 말없는 배려가 피어났고 세 사람의 마음속엔 설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가을이 끝나갈 무렵 서연은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회사를 조퇴해 병원으로 달려갔고 정길 역시 운행 중이던 택시를 돌려 병원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병실 앞 초조하게 걷던 두 남자의 발걸음. 그 사이로 간호사가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산하셨어요.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털썩 주저앉았고 정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병실 안. 서연은 여전히 숨이 가쁘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가슴 위에 놓인 작고 따뜻한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깊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이름은 하은이라고 하면 어때? 서연은 고개를 들고 되물었습니다. 하은이요? 응. 하늘이 내려준 은혜란 뜻이래. 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이 아이가 그런 존재 같아서. 서연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 눈물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정길이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은이 보실래요? 정길은 떨리는 손으로 손세정을 하고 살금살금 아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아기의 손가락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 순간 작고 연약한 손이 정길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고야. 정길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경계하고 의심하고 망설였던 그 모든 시간이 이 작은 손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아,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은 서연에게도 준호에게도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게도 전하는 정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엔 조용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돌아가며 아기의 손을 만지고 웃고 또 울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진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복도를 두드리듯 울리고 곧 이어 맑고 귀여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정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접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는 이제 3살이 된 하은이. 두 갈래로 묶은 머리, 무릎에 붙은 반창고, 활짝 웃는 얼굴. 그 뒤로 서연이 미소 지으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하은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대요. 하은은 신나게 배낭을 열고 구겨진 도화지를 꺼내 정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가운데엔 하은이로 보이는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랑이에요. 정길은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물을 꺼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은이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거실에 걸린 저 수건 액자, 그게 뭐냐고. 정길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서연이 밥값 대신 내주고 직접 빨아서 건넸던 손수건.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첫 번째 순간. 지금은 액자에 넣어 거실 한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해줬어요. 그건 우리 가족이 시작된 날의 기념품이라고.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은 벽에 걸린 수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수건이 가족이에요? 정길은 하은을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지. 그날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믿게 된 날이란다. 믿고 나니까 내가 태어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야. 하은은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진 못했지만 정길의 따뜻한 손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거실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올 때의 낯섦도 떨림도 이제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따뜻한 일상과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믿고 기다리고 보듬으며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자라난 오늘이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햇살 아래 웃고 있는 하은과 아이를 안은 정길의 모습. 그 순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하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등굣길 아침, 서연은 정성껏 다림질한 교복 셔츠를 하은에게 입혀주고 있었고, 준호는 도시락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떨리겠다. 그래도 하은이라면 잘할 거야. 하은은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선생님한테도 인사 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거예요. 정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하은에게 다가가 손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어릴 적 물고 빨던 수건인데 할아버지가 깨끗이 빨아서 놔뒀다가 챙겼단다. 하은은 작게 접힌 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이거 가방에 넣고 다닐래요. 그 모습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정길은 말없이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세 사람은 하은을 배웅했습니다. 하은은 교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저 잘 다녀올게요. 그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익숙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길은 TV를 보다가 무심코 하은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늘 학교에서 받은 새 공책, 연필, 그리고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그 속엔 오래전 그 그림. 우리 가족은 사랑이에요.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그 문장을 바라보는 정길의 눈엔 깊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정길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셨어요? 정길은 한참을 그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좋다. 이 집에 웃음이 많아졌고 이제는 조용한 날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져. 이만하면 참 잘 살았지 않겠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가족이란 걸 제가 알게 해주셔서. 정길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 덕분이지. 그날 밤 하은은 책상 앞에 앉아 공책 첫 장에 또박또박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의 가족은 서로 도와주고 웃고 안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할수록 더 따뜻해져요. 그 글 위에 작고 예쁜 손이 살며시 덮였습니다. 그 집엔 여전히 조용한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그렇게 오래도록 그들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정길, 이서연, 박준호, 그리고 하은이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깃들기를 바랍니다.